5. 일상 풍경, 믿음에 대한 오해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 주제를 정했는데요. 저는 사람을 잘 믿는 편인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더라고요. 피디님이? 네. 왜요? 그래서 뭐 오늘 주제 얘기하면서 좀 얘기를 네. 해줄게요. 바로 공개하면 좀 그렇잖아요. 제가 질문을 좀 몇 가지 준비해왔어. 혜리님은 사람을 잘 믿는 편이에요? 아니에요? 경계를 하는 편이에요? 사람을 잘 믿지 않아요. 그렇다고 막 엄청 경계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중간에 있는 거네요. 네. 이런 상황을 몇 개 던져볼게요. 우리가 지금 청취자분들 이해를 좀 더 잘해주기 위해서. 네.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러 갔는데 옆 테이블에 있던 남자가 갑자기 와서 혜리님을 딱 앞에 섰어. 번호 좀 알려달라고. 나름 헌팅인 거죠. 그럼 그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냥. 근데 경계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경계까지는 아니다. 네. 경계까지는 아닌데 연락처를 주진 않는다. 연락처까지는 주지 네. 않는다. 그 다음으로 좀 해보고 싶은 거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한강을 같이 갔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오빠 불러도 돼? 이랬을 경우에는 혜리님은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아? 사진 좀. 일단 사진을 보고 이거는 뭐 그러니까 경계랑 믿다 안 믿다가 상관없이 호감도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내가 이 저녁 시간을 같이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한강에서 같이 보낼 수 있다. 장난이에요. 장난이고. 장난인데 진심처럼 들렸어요. 같이 놀면 재밌죠. 같이 노는 걸 또 편하게 생각하시는 좋아요. 거니까. 근데 이게 있잖아요. 나는 그런 경우인데 내 친구가 그렇지 않다면 친한 친구랑 갔는데 내가 그냥 부르고 싶은 오빠가 있어. 그래서 친한 친구한테 물었어. 근데 안 불렀으면 좋겠어. 이러면 뭐라고 대답해? 그럼 안 불러야죠. 안 불러?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당연하죠. 친구와 보내고 있던 근데 시간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는 친구도 그래도 아마 혜련님과 같은 성향이어서 불러도 괜찮아 이런 편이에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뭐 한강이 아니어도 그냥 술 친구에 마시다가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친구냐에 따라. 어떤 친구냐에 따라 다른 건데. 조금 낯가리고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은 안 부르길 안 부르는 게 원하죠. 맞고. 네. 내가 근데 그거는 판단할 수 있겠네요. 이 그쵸? 친구는 조금 낯가리거나 아니면 사람 만나는 거를 조금 어색해하는 친구라면 안 부르죠. 내가 굳이 새로운 장소에 가서 누군가 부르는 거를 하지 않는 거고. 네. 근데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거 하는 친구한테는 야 이 오빠 사진 봐. 그러면 어때? 빨리 불러.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을 잘 믿는 편이었던 게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선천적으로 사람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근데 나이가 드니까 믿었다가 아픔이라든지 이런 뭐랄까 배신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아픔이라든지 상처가 어릴 때는 이렇게 세살을 뒀잖아요. 빠르게끔 아무는데 나이가 들면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래서 그냥 사람을 안 믿는 게 낫겠다. 예를 들면 혜리님을 믿고 싶은데 그냥 안 믿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이 사람이 더 좋은 기대치를 보여줬을 경우에 제가 더 기대치가 커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믿었다가 이 기대치가 계속 안 깨면 실망을 하거나 내가 마음이 아프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요거 좀 궁금해요. 믿을 만한 사람의 조건. 내가 믿는다. 이 사람은 진짜 믿는다. 뭐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낯선 사람이 아닌 내 친한 친구, 오빠, 언니, 선후배도 괜찮고. 일단 지켜봐야 되잖아요. 네네. 지켜보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거나 앞뒤가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제가 믿어요. 믿어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때요? 친한 친구라고 또 그냥 가정할게요. 다음 주에 뭐 여행 가자 그랬어요. 근데 그 여행 전날 나 여행 못 가 이러면 어떨 것 같아? 왜요? 그러니까 친구가 상황이 생겼을 수 있잖아. 갑자기죠. 이유는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친구한테 이유를 물어볼 것 같은 거예요. 물어봐야죠. 당연히 물어봐야죠. 근데 이유가 진짜 내가 실수가 터지는 이유라면 그럼 미친 거 아니야? 이러겠죠. 그러니까 그 이유에 따라서 이 친구를 더 믿어주나 안 믿어주나. 이 친구가 거짓말을 치는 거나 안 치거나 알 수 있는 거네요. 우리가 여행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뭐 당일 약속일 수도 있고 뭔가 같이 하기로 했던 게 있는데 못 했을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
그쵸. 어떤 이유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거는 믿고 안 믿고랑 다른 것 같아요. 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그냥 내 그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친구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친구 말이니까 믿을 것 같긴 해요. 아, 친구가 나한테 거짓말 하는데도 이유가 있겠지. 예. 근데 뭐 남자를 만나러 가야 되거나. 남자면 더더욱 이해해야죠. 아, 친구의 연애는 예. 무조건 그러니까 남자야? 나랑 그러면 만나는 알겠어. 날이었는데 그럼 인정을 하죠. 예. 썸남이 갑자기 연락 와서 술 마시러 가야 돼 그러면 그럼 그게 무조건 보내줘야죠. 알겠어. 진짜 쿨하신 분 같아요. 저는 사람을 믿는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예전에는 솔직히 행동이나 말 같은 걸 많이 봤거든요. 지금 이런 라디오라든지 오디오 같은 걸 제가 많이 했었잖아요. 목소리 같은. 목소리는 못 숨겨요. 말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을 칠 수 있잖아요. 근데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나한테 거짓말을 할 때 그 감정까지 다 속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까 말한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갑자기 전화가 오잖아요. 오늘 못 만날 것 같다고. 그러면 카톡을 할 때는 모를 수 있죠. 그쵸. 근데 전화를 하면 이 친구가 나한테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없구나 알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비즈니스적 관계 안에서도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낯선 목소리인데도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얻어가려는 사람일지 아니면 같이 우리가 서로가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아는 게 제가 진짜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랑 통화를 하기도 하고 비즈니스적으로도 연관된 게 많은데 제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뭔가 말은 곱게 하거나 좋은 단어들을 쓸 수 있지만 목소리만큼은 제가 확실히 볼 수 있다. 그거 알아요. 예전에 그럼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나 복심 천국에 보면 이런 음성으로 그 분석하는 교수님 있었잖아요. 네. 파장 같은 거 보고 네.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지금 우리 방송도 지금 파장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은 가끔 들어. 이거는 뭐 게스트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제가 편집할 때는 다 이런 거 보잖아요. 이렇게 음량의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떨 때는 저거를 그냥 보고 있어요. 이렇게 듣고. 이때 이분이 진짜 즐겁게 얘기한 건가? 아니면 재밌게 얘기한 건가? 아니면 영혼 없이 말한 건가? 근데 사람이 웃을 때 확실히 뭔가 파장은 다르더라고. 아니면 약간 이렇게 돌고래 소리가 갑자기 나올 때 있잖아요. 네. 내가 재밌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그 게스트분이 왔거나 아니면 같이 하는 친구가 뭔가 재밌어서 그래서 그런 걸 좀 보게 되는 게 직업병 같아요. 근데 이게 뭐 틀릴지 맞을지는 몰라요. 내가 틀릴 수도 있겠죠. 내 경험상에 쌓이는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목소리만 계속 믿을 사람이라고 느껴버리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간상을 믿는 거잖아요. 뭐 솔직히 말하면 연예인들이나 뭐 이렇게 방송인들 안에 좀 유명한 사람들이 사고를 치고 나면 다들 댓글 중에 베스트 맞아. 간상이지 네.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런 게 하나 사람이 믿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저는 요게 좀 궁금해요. 그럼 나 말고도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게 착해서 여려서 아니 촌해서 뭐 잘 믿는 사람 혹시 잘 믿는 사람의 성향은 뭘까요? 그럼 우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랑이 많은 사람들. 사랑? 네. 그런 이 감정 안에서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잘 주는 사람들. 아, 어때요? 혜리님은 전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사랑 받는다고 느꼈을 때는 언제? 뭐 이게 꼭 연인이나 이런 거 말고 친구, 가족 아니면 뭐 선후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냥 관심. 관심. 네. 저를 궁금해해 주는 거. 물어봐 줄 때. 아, 그런 물어보면 좀 많이 물어봐주고 너가 어떻게 지냈니? 네, 관심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혜리님은 그걸 주변 사람들한테 하지 않는 거네요. 네. 내가 저는- 먼저 연락을 할 일이 잘 없어요. 네. 전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 기준에서. 근데 사랑 많은 사람들을 좀 제가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 좋아하거나 이렇게 보는 눈은 있는 거네요. 저 사람은 좀 사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잘 믿는구나. 제가 그게 부족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거절을 못하는 사람. 거절을 못하는 사람은 일단 사람을 믿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성격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였지만 거절이라는 걸 못하는 성향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일단 믿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 근데 혼자서 마음은 아프겠고 신경을 많이 쓸 수 있겠지만 일단 사람을 믿고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부탁을 하면 그냥 이렇게 해주잖아. 제가 진짜 근데 이거 좀 궁금해요. 혜린님도 대학생활 했잖아요. 네. 대학생활 하면서 친한 오빠들이나 선배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상 중에. 없어요. 여대여요. 아 그래서 중고등학교? 그냥 남사친? 그럼 남사친 중에서 네. 뭐 어떤 부탁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그냥 대학생활 때. 그 친구들이 저한테요? 아니요. 제가? 네. 궁금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부탁? 남사친한테 내가 뭔가 부탁해야 되거나 요청을 해야 될 때 부탁? 해본 적 있죠. 어떤 걸 좀 부탁했어요? 근데 부탁이어봤자 저는 진짜 사소한 건데 뭐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 먼저 도착했다 이러면 뭐 먼저 시켜놔라 이 정도? 부탁 같은 거 잘 안 해요. 잘 아는 그러고 저도 성격이군요. 안 들어주고 잘. 아 내가 안 했으니까 들어줄 필요도 없고. 네. 그럼 요거 어떤지 봐줘. 제가 라디오 방송 듣다가 조금 웃으면서 들었던 게 그 사연자분이 보내준 게 여자분이었어요. 여자분인데 자기 대학의 선배 오빠한테 부탁을 진짜 많이 한대요. 뭐 과제를 좀 해달라거나 안에 뭐 좀 갖다 달라거나. 네. 그게 선후배 관계에서 부탁을 하는 건데 남자들은 그런 생각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요? 이게 이 여자애가 나한테 관심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남자들도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남자들은 착각의 동물. 착각을 많이 한다잖아요. 네. 제가 대학생활을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후배가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니까 어떤 후배가 기억에 남는 게 우리가 과제 중에서 조금 이렇게 어렵게 쓰는 논문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원래 뭐 이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유학파예요. 오. 가장 대박. 놀랬죠. 오. 그래서 영어로 된 걸 다 한번 해석해달라고 이 원어로 된 한 6장인가 8장 종이를 주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내가 선배니까 도와줄 마음이어서 막 해줬어요. 네. 내 과제도 안 하고 뭐 내가 해야 될 일을 영어를 다 번역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잖아. 생각해보니까 그게 나는 선이었지만 또 저 친구는 다르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걸 10년 지나고 나서 알겠더라고. 선후배 관계에서 뭔가를 도와주고 나는 편하게 해줬지만 그 라디오 DJ가 좀 나쁜 얘기를 했던 게 선배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있다. 이게 이성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남자 동생이라든지 남자 후배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안 할 건데 여자 후배가 도와달라 그러면 하는 사람들. 아 맞다. 근데 제가 거기에 속하더라고. 제가 또 공대거든요. 아. 그래서 여자 후배는 저도 모르게끔 다르게 대했을 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 후배들을 잘해주긴 했죠. 뭐 술도 같이 마시고 했지만 다르죠. 근데. 과제가 오면 내가 이걸 왜 도와줘야지. 근데 맞아. 여자 후배가 도와달라고 하면 일단 도와주고 그때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같을 순 없죠. 동생들 남자 동생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어때요? 오빠가 아니잖아. 남사친 저는 중에 근데 동생 뭐 밥 남자 사달라거나. 여자 상관없이 동생들이면은 잘 들어주려고 하는 것 무조건 같아요. 들어줘요. 네. 애기들이잖아요. 남자 동생들이 되게 많죠. 친한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네. 왠지 뭔가- 많을 것 같아. 아니 왠지 잘 들어줄 것 같아서. 이런 누나 있으면 편하게끔 맨날 연락할 것 같은데. 그냥 책임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동생들한텐. 동생들한테는 내가 조금 더 누나의 모습, 언니의 모습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뭐- 보여주고 싶은 건 아니고. 가족이 어떻게 돼? 제가 장녀거든요. 장녀. 그래서 네. K 장녀. 그 나도 모르는 네. 그 의무감과 그 어른스러움과 네. 이런 걸 좀 가지고 계신 게 아닐까. 생기더라고요. 알겠어. 그럼 내가 연애를 하면서는 친한 친구한테 내 연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안 하는 편이에요? 연애 아니어도 썸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런 건 얘기한다고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죠. 오히려 안 좋은 얘기보다. 싸웠던 얘기는 덜하고 뭐 오빠랑 내가 여행 갔다 왔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도움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럼 자랑하고 싶은 건 뭘 자랑하고 싶어요? 그냥 이런 모습이 좋았다. 그럼 그런 거 얘기 좀 해줘요.
남자친구의 좋았던 모습 중에서 이런 거 기억 남는 거 뭐 특정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 사귀었던 사람 중에서 잠시만. 나오는 거니까. 아, 저는 근데 그런 거 좋아해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는 모습. 잘 챙겨주는 모습. 네. 그런 거에 되게 매력을 느껴요. 그 사람이 조금 더 섬세하기 때문에 내 주변 친구들도 챙겨주는 거네요. 그쵸. 근데 어떤 여성분은 그거 되게 싫어하더라고. 왜요? 나한테만 잘해주면 되지 왜 다른 사람 챙겨. 아,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 다른가 봐. 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입장에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잘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좀 궁금해요. 이게 인터넷에서 한번 논란이 됐었던 거래요. 프로포즈를 준비하는데 내 친한 친구랑 한 달 동안 연락하고 지내는 내 남자친구 이해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괜찮다는 거네. 네. 이게 그래서 논란이었대요. 어떤 사람들은 왜 본 것 나한테 같아요. 말을 안 하고 친한 친구한테 따로 연락해서 도움을 줘? 이렇게 그러니까 되더라고. 나를 위해서 준비한 맞잖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른가 보더라고. 연락을 해봤자 뭐 얼마나 했겠어. 아니, 무슨 사적인 얘기를 막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사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제 도움을 받았으니까 밥도 한 번 사줘야 될 테고. 그럼 밥은 내가 사줘도 돼요? 같이 사주면 되지. 따로 사주면 어떻게 돼요? 따로 사줄 수도 있는데 제 남자친구라면 안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인터넷에 올라와서 네.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섞이면서 분명히 사줬을 거야. 음. 안 사줬을 리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되는 안 거고. 사줘도 정없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안 사줘도 이상한 거고. 네. 사줘도 나랑 같이 사주면 되는 건데 뭐 따로 사주면 또 달라지는 거.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생기는 맞아요. 이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친구가 나한테 털어놓는 것도 좋아하는 거네. 친구가 자기 연애사를 막 계속 나 오늘 남자친구랑 싸우고 왔어. 네. 이렇게 털어놓는 것도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네. 그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음. 좀 너무 오바다. 자주 하면 싫어해. 네. 그러니까 어차피 답정 너잖아요. 답은 그 친구가 다 정할 수 네. 있으니까 나의 조언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 어차피 선택도 친구가 하는 거니까. 그럼 또 궁금한 게요. 내가 정말로 믿었다가 이런 바뀐 것들, 달라진 것들 믿었는데. 아까 회의 시간에 얘기하고 웃었잖아. 뭐였죠? 사람. 아, 사람. 그쵸. 사람을 믿었다가 있죠. 놀랬던 적이. 이게 왜 바뀌는 것 같아요? 사람을 믿었다가 바뀌는 게. 오늘의 가장 큰 주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근데 진짜 그거를 가장 슬픈 게 또 생각을 해보자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남자친구였어요. 아, 그러면 또 이런 실망감이라든지 네. 이런 뭔가 받는 상처라든지 더 큰 마음이 것 더 같아요. 크죠. 훨씬. 네. 아까는 별로 없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없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또 머릿속 생각이 경험 났네요. 안에서는 이 무의식적으로 들어가 있었던 게 있었던 거야. 그쵸. 있어요. 저는 이게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람 중에서 TV를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어렸을 경우에는 저는 TV를 보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믿었던 적이 되게 많거든요. 왜요?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시골 촌놈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TV로 보는 사람들에 대한 착각이 되게 컸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다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이나 모든 게 다 발전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모든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무슨 일이 터지면. 그래서 이게 참 내가 보던 게 달라지는구나. 이런 게 더 많이 느끼죠. 그리고 나도 어느 정도 이 분야에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계속 만나게 되잖아요. 좋은 사람들도 당연히 많죠. 네.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경우 내가 이제 부정을 못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꼭 연예인이 아니어도 좋아하는 뭔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도 요즘 방송에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 믿었다가 어느 순간 뭔가 사건이 터지면 내 믿음이 다 사라지는 있죠. 거고 우리가 네. 연예인만 특정하는 게 연예인들이 그런 경우들이 더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뭐 교수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도 예전에 뭐 책을 냈거나 나는 어릴 때 그 책을 보고 나는 방송에 잠깐 나오거나 아니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나중에 커서 만나봐야지 했는데 크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돼서 떠났어. 그런 경우들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진짜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조금 유명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일을 하다가 그냥 딱 비즈니스처럼 해줘요.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 내가 이 사람이랑 조금 더 뭔가 친분의 관계를 맺거나 무언가를 하려는 것보다 딱 여기까지 해주는 게, 왜냐면 내가 저 사람을 더 알아보면 실망할까 봐. 그런 그런 것도 것들이 좀 있죠. 많이 생기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 때문에 오히려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진 적이 많잖아요. 뭐 친구, 연인. 친구가 이런 경우라면 어때요, 혜리님? 친한 친구인데 내 뒷담화를 하고 있었어. 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아, 최근에 그 드라마 있잖아요. 우리 방송에서도 다뤘는데 해방일지. 네네네. 혹시 보셨어요? 네, 봤어요. 거기 이제 김지원 배우 같이 하는 팀에서 네. 가장 친한 네네네네. 동료였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를 맨날 괴롭히던 팀장이랑 연애를 하고 네.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김지원 배우가 거기 이제 혼자 앉아서 나 이제 친구 안 만들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혹시 생긴다면 쌩 까야죠 뭐. 그 드라마 안에서도 머리 끄댕이 잡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합의금 주는 그래야죠. 걸로 나왔잖아. 근데 그게 저는 좀 이해가 됐던 게, 저는 이게 뭐 선입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자와 여자 관계에서 여자가 더 적일 때가 생기는 것 같아. 그런 말들이 있었거든.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네. 회사 생활에서. 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게 뭐 맞다 틀리다로 보려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얘기를 해보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여자의 적은 여자. 왜냐면 여자분들끼리 그 드라마에서도 분명히 회사 생활에서 얘기를 같이 하고 밥도 먹고 맨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자 많은 곳을 안 좋아해요. 여태까지 나오셨는데. 안 맞아. 왜 이렇게 서로의 관계 불편해진 적 언제예요? 뭐 드라마를 예시를 들었잖아. 여자끼리요? 여자끼리 아니어도 돼요. 뭐 너무 여자 쪽으로 갈 필요는 없고 친구라든지 아니면 남사친이 뭐 혹시 이런 걸 실수했거나, 예를 들면 나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내 친한 친구를 좋아하고 있었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는데 그럼 너무 이게 사적인 얘긴데요? 아, 사적인 얘기도 뭐 특정 인물이 아니잖아. 살짝만 얘기해줘. 공개할 수 있을 만큼. 아니면 내가 들었던 얘기 중에서 이런 경우는 좀 불편해질 수 있다. 주변 지인들한테 들었던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3자 입장에서 봤었던 뭐 학교라든지 직장 안에서 봤던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얘기하려는 거니까. 아 근데 저 딱 그거 있어요. 정말 친했는데 네. 뒤에서 제 얘기를 하고 다니는 다녔던데 그런 사람들 꼭 있잖아, 진짜. 있어요. 나한테는 뭐 이렇게 항상 능글맞게 아니면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없을 경우에는 딴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나의 뭐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거나 그런 경우라면 진짜 이렇게 마음적으로 상처를 엄청 받죠. 나 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쵸. 어릴 때 그런 부분들이 더 생기고, 나이 들고도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욕을 먹어야 마땅하고 맞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드라마도 나왔었던 부분이고. 그럼 이색 질문 2가지 할게요. 친한 친구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이 거짓말은 뭐 진짜 다 달라요. 돈을 빌렸는데 안 갚는데 돈이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일단 이유를 들어보고. 이유를 먼저 들어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까부터 왜 여기에. 그쵸. 다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게 들었는데, 거짓말이더라도 그 이유조차 거짓말이더라도 일단 친구를 어느 뭐라고 정도는 하나. 내가 믿거나 아니면 이 친구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뭐라 하나 들어봐야죠. 일단. 얘가 진짜 막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그래도 양심에 있어서 할 것인지 뭐 이런 거네요. 그 말이 진실일지 거짓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상황 하나 던져줄게요. 네. 그럼 if에 if. 친한 친구가 내 남자친구가 바람 피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계속 모른 척을 하다가 헤어지고 나니까 알았던 거야 이제. 방금 욕할 뻔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거는 계속 거짓말을 쳤던 거죠. 그러니까 왜? 왜 말 안 해주고 있었는지. 네. 그러면 그건 어떤 이유도 왜가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나 그냥 너가 알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 근데... 연애사에 끼고 싶지 않았어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이해해야죠. 친구 마음도. 근데 요거는 일단 한번 한다. 여기 나와야 이제 감정이 풀리는 거네. 아까 이 슬럼프처럼 감정을 털어내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친한 친구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다면 그냥 어느 순간 손절을 할 것 같아요.
사람이 한번 뭔가 믿음이라든지 이런 게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 거짓말은 나이가 들면 더 커져요. 아무리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근데 이런 건 이해해 줄 수 있어요. 뭐 나를 만나러 오는 길에 늦었는데 뭐 한 30분 늦었어. 근데 원래는 자고 있다가 늦게 나온 건데 그냥 차가 막혔어. 뭐 이런 거라면 이해해 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닌 이 외의 거짓말들 있잖아요. 일상적인 것들이 아닌 거짓말. 뭐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거나 아니면 이성적인 얘기를 할 때 그런 거라면 저는 어느 순간 이 친구랑 멀어져야겠다. 나한테 한 번의 거짓말이지만 이 거짓말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이 될지도 모른다는 게 지금 나이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나 굳이 거짓말 할 이유가 없잖아요. 친한 친구든 친구라면 벌써 알고 지낸 지가 오래됐는데 여기에서 나를 이해해 준다는 거짓말, 이 선의의 거짓말들은 솔직하게 저는 잘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게 선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털어놔야 나랑 너랑 오해가 없다.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좀 공감이 가요? 아니요. 왜냐면 선의의 거짓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인 사이에서도. 아, 좀 그거 궁금해요. 이거 좀 물어봐도 돼요? 네. 여성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쁘다. 네. 초면일 때거나 그거는 뭐예요? 어떤 인사예요? 그 사람마다 다를 텐데 그것도. 어떤 인사를 해요? 이렇게 초면인데 어색했는데 여성분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자리에 가게 되면 그런 걸 해야 돼요? 아니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외모 칭찬 같은 외모 거요? 칭찬 말고도 뭐 어떻게 해요? 그럼 혜린님은 어떤 식으로 인사를 해요? 어떻게 하게 이렇게 여기 한 4명의 여자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2명이 앉게 됐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일단 뭐 나이가 어떤지 이렇게 물어보다가 그 다음 대화 중에서는 혜린님의 대화는 뭘? 칭찬이 아니어도 거짓말이 아니어도 그냥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해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이제 물어봐요. 네. 오. 저는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의 궁금증을 네. 느끼는 거군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나 궁금해요. 근데 이 반대편에 앉은 여성분이 혜린님의 외모 칭찬을 계속 한다면 그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요? 그냥 기분은 좋겠죠? 아니 진심이든 아니든.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전에 다큐 봤었는데 남자 6명을 모르는 20대부터 40대 직업도 모르는 사람 6명을 앉히고 하는 게 있었고 동일한 조건의 여자분들을 20대부터 40대 분들을 모르는 그냥 커피숍에 모이게끔 했어요. 남자분들은 대화를 안 해요. 근데 대화하는 게 뭐였냐면 군대 어디 갔다 왔어요? 뭐 아니면 직업을 묻거나 아니면 어디서 왔는지 네. 사는 동네. 여자분들은 앉자마자 대화를 바로 시작하는데 일단 외적인 무언가 그 가방 어디서 샀는지라든지 아니면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머리 어디서 했는지 그리고 하는 말들 중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들이 예쁘거나 뭐가 괜찮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거 괜찮은 얘기를 남자들은 칭찬을 하나도 안 그래서 다큐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겠지요. 진짜 저럴 수 있을 것 같다. 네. 진짜 여자 남자가 다른 이유가 저런 거다. 보는 게 다른 거다. 근데 남자 여자를 섞어 놓으면 또 그러는 경우가 안 생겨. 남자는 그쵸. 여자만 보고 있고 여자는 여자를 보거나 남자를 보는 경우가 다르고 남자들은 여자만 봐. 그래서 재밌다. 그게 내가 봤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진짜 상황이 생겨야 우리가 맨날 그런 상황을 겪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모르는 뭐 남자 6명이 모일 상황이 안 생겨 친한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대학교 사람들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면 자기도 모르는 언어라든지 말 행동들이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요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연애 관련된 예능 있잖아요. 뭐 체인지 데이지, 네. 한승 연애 아니면 그전에는 하트 시그널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여자들끼리 모여서 대화할 때도 있고 남자들끼리 모여서 또 방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또 다 같이 모여서 데이트를 하고 네. 근데 생각해보면 상황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게 뭔가 거짓말을 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또 약간의 연애 예능이니까 서로의 마음을 몰라야 하잖아요. 그래야 또 매칭이 되거나 데이트를 한 번 더 해서 그런지 근데 그런 걸 좀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 가장 좋아했어요? 그럼 그 중에서 환승연애. 한승 연애 나중에 그럼 출연 제의 같은 거 들어오면 어떨 것 같아요? 같이 나갈 사람이 없어요. 아니 지금
지금 만나지 않아야 나갈 수 있는 거잖아. 거기가. 그런 거 거기 아니에요? 근데 환승연애는 그 전에 만났던 사람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네. 아 근데 그런 사람 아예 없다. 예. 아마 곧 그게 시즌 2를 하는 것 같더라고. 음. 그래서 막 이런 인스타에 피드가 많이 올라오더라고. 알겠어. 그럼 요 질문 하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을 믿는 거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믿음이란 이런 대답을 해주셔도 좋고. 다른 사람 믿는 것도 사랑 아닐까요? 사랑을 하고 계시진 않지만 사랑을 추구하시네요. 전 사랑 좋아해요. 다음 방송 때 뭐 사랑에 대한 에피소드를 한번 해야 될 것 같네. 좋죠. 저는 다른 사람을 믿는 거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한번 희생해야 될 때가 생기는 거. 저 사람을 확실하게 믿으려면 내가 무언가를 놓아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모르는 관계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나서는 희생이 필요하죠. 희생 같은 무언가, 단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뭔가 아픔을 한번 겪거나 내가 여기 마음 아픔이라든지 뭔가 고민을 많이 하고 나서 저 사람 한번 믿어봐도 되겠다. 그게 아마 경험이 쌓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보여주는 아까 우리가 열심히 얘기했던 말, 행동, 뭐 목소리 이 외에 다른 무언가들이 좀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너무 진지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진지하긴 했지만 뭐 재밌는 얘기도 많이 던졌잖아.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경우에는 혜린님이 이런 머릿속에 상상을 잘하는 분 같아. 그래요? 그 감정이입이라던가. 왜냐면 재밌어요. 제가 그냥 앞에 있어서 이렇게 표정을 볼 수 있잖아. 아마 청취자분들은 목소리로만 듣겠지만 이분이 표현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다. 좀 얼굴로 얘기하죠. 네네. 표정으로. 그런 게 느껴지는 거니까. 그런 얘기 친구들한테 들었어? 저 만나는 사람 다 그래요. 아 그래. 얼굴로 얘기한다고. 표정의 변화가 되게 다양한데 그 말과 그게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사전 통화를 하면서 또 얘기를 나눴고 그래서 더 이해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오늘 방송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인스타 이메일. 방송 이외에 인스타 사이사이 팟과 이메일 사이사이 팟 @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팟빵 어플로 댓글과 방송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시즌 5 언어 유희 밥을 먹고 살기 위해 밥을 거른다입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